학부모님, 이 시간에 상담은 좀 그렇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교무실 불만 켜진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밤 10시. 학교는 이미 텅 비었고 우리는 상담실 안 단둘이었다. 선생님, 오늘은 그냥 교사와 학부모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다. 책상 위 형광등 불빛 아래 선생님의 손끝이 떨리며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러면 나도 말 조심해야겠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 순간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선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찾아와서. 밤 10시가 넘은 시각, 나 윤가연은 떨리는 손으로 학교 정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55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딸 수진이가 대학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방에서 나오지 않은 지 6시간째였다. 문을 두드려도 밥을 가져다줘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 나는 결국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다. 장태준 선생님. 30년 경력의 베테랑 교사였다. 통화에서 선생님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학교로 나오겠다고 하셨다. 철컹. 정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장태준 선생님이 서 있었다. 58세의 나이답지 않게 단정한 모습이었다. 회색 재킷에 검은색 바지,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다. 학부모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 약간의 긴장이 느껴졌다. 선생님, 수진이가 면접 떨어지고 나서 방에서 안 나와요. 문도 안 열고 밥도 안 먹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십시오. 교무실로 가죠. 태준은 앞장서서 걸었다. 나는 그 뒤를 따랐다. 밤의 학교는 낮과 달랐다. 복도에 형광등만 켜져 있고 교실들은 모두 어둠에 잠겨 있었다. 발소리만 복도에 울렸다. 교무실 문을 열자 책과 서류 냄새가 났다. 태준은 불을 켜고 의자를 권했다. 앉으십시오. 차라도 드시겠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태준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며 말했다. 수진이 면접 결과는 저도 오늘 들었습니다. 아이가 많이 실망했을 겁니다. 네, 너무 실망한 것 같아요. 제가 위로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나는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태준은 커피를 타서 내게 건넸다. 따뜻하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컵을 받는 순간 태준의 손끝이 내 손에 스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다. 나는 당황해서 재빨리 컵을 잡았다. 학부모님, 수진이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 면접이 안 됐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건 아니에요. 태준의 위로는 교과서적이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따뜻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수진이한테는 이 대학이 전부였어요. 아빠가 떠나고 나서 저한테 엄마, 나 꼭 좋은 대학 가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라고 했거든요.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다. 나는 급히 손으로 눈을 닦았다. 죄송해요. 선생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울고 싶으시면 우세요. 태준의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이혼하고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다. 딸 앞에서는 강한 엄마여야 했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야 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낯선 교무실에서 나는 무너졌다. 학부모님. 태준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나는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봤다. 태준의 눈빛은 예상외로 다정했다. 힘드시죠? 혼자 아이 키우는 게. 네, 너무 힘들어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수진이가 가끔 말하더군요. 엄마가 새벽부터 일하러 나가신다고. 일해야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나는 쓸쓸하게 웃었다. 태준은 휴지를 건넸다. 눈물 닦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나는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태준을 바라봤다. 58세의 남자였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였다. 회색 머리가 약간 석였지만 오히려 더 성숙해 보였다. 선생님은 가족이 계세요? 내 질문에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아내는 1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둘은 다 결혼해서 독립했고요. 그러시군요. 외로우시겠어요. 외롭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으니까요. 태준의 고백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운 거구나. 저도 그래요. 수진이가 학교 가면 집에 혼자 있어요. 말할 사람도 없고 밥 먹어도 혼자고. 힘드시겠습니다. 선생님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말은 없었지만 공감이 흘렀다. 55세 여자와 58세 남자, 두 사람의 외로움이 교무실을 채웠다. 학부모님, 커피 더 드시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나는 커피를 마저 마셨다. 태준도 자신의 커피를 마셨다.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선생님, 제가 너무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죄송해요. 집에 가셔야 할 텐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집에 가봤자 혼자인데 뭐. 태준의 말에 나는 쓸쓸한 웃음이 나왔다. 저도 그래요. 집에 가봤자 수진이는 방에 틀어박혀 있을 테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럼 조금 더 계시죠. 급할 것 없잖습니까? 태준의 제안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집에 가기 싫었다. 이 교무실이 이 사람과의 시간이 편했다. 선생님, 수진이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학교에서는 어떤가요? 수진이는 모범생입니다. 성적도 좋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요. 다만요? 너무 책임감이 강한 것 같습니다. 엄마를 위해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더군요. 태준의 말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수진이에게 그런 부담을 준 건 나였다. 제 잘못이에요. 이혼하고 나서 수진이한테 의지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학부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힘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태준의 위로에 나는 또 눈물이 났다. 왜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선생님 고마워요. 이렇게 들어주셔서. 별 말씀을요. 제 역할입니다. 하지만 태준의 목소리엔 뭔가 더 있었다. 단순히 교사로서의 역할이 아닌 뭔가 더 개인적인 감정 같은 게.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랐다. 선생님, 제가 너무 오래 있었네요. 이제 가볼게요. 벌써 가시게요? 태준의 질문에 나는 멈칫했다. 벌써라는 단어. 그 안에 아쉬움이 담겨 있었다. 조금만 더 계시죠. 저도 이야기 상대가 있으니 좋습니다. 태준의 솔직한 고백에 나는 다시 앉았다. 사실 나도 가기 싫었다. 그럼 조금만 더 있을게요. 네, 천천히 계십시오. 우리는 다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수진이 이야기에서 시작해 인생 이야기로 외로움 이야기로 번졌다. 학부모님은 언제 이혼하셨습니까? 3년 전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요. 힘드셨겠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이혼하고 나니 오히려 편해졌어요. 싸울 일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고. 저도 아내가 죽고 나서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프지만 동시에 자유롭더군요. 태준의 고백에 나는 놀랐다. 교사라는 직업, 58세라는 나이, 그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모습이 보였다. 선생님도 외로우시죠? 외롭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았으니까요. 새로운 사람은 안 만나세요? 만날 기회가 없더군요. 학교와 집만 오가다 보니 태준의 말에 나는 공감했다. 나도 그랬다. 일하고 집에 가고 수진이 돌보고. 그게 전부였다. 저도 그래요. 사람 만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힘드시겠습니다. 선생님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교무실의 형광등이 우리를 비췄다. 55세 여자와 58세 남자, 두 외로운 영혼이 만났다. 학부모님. 네? 오늘 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진심입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해봤어요. 태준의 고백에 나는 가슴이 뛰었다. 나도 똑같았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했다. 저도요, 선생님. 오늘 밤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미소를 나눴다. 그 미소 안에 뭔가 시작되고 있었다.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밤은 더 깊어갔고 우리의 대화도 더 깊어갔다. 교무실 창밖으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선생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시간은 어느새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나는 세 번째 커피를 마시며 용기를 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십시오. 저 사실 오늘 여기 온 게 수진이 때문만은 아니에요. 내 고백에 태주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럼요. 혼자 있기 싫었어요. 집에 가면 또 혼자고 수진이는 방에 틀어박혀 있고. 그냥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주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저도 비슷합니다. 네? 오늘 학부모님 전화 받고 사실 반가웠습니다. 집에서 TV만 보고 있었거든요. 혼자서. 태준의 고백에 나는 놀랐다.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선생님도 외로우셨군요. 외롭죠.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로운 적은 처음입니다. 저도요. 55년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외로워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인정했다. 그 순간 뭔가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학부모님 이혼 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수진이 돌보고 밤에 자고. 매일 반복이었죠. 즐거운 일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즐거울 틈이 없었죠. 생계 걱정에 수진이 걱정에. 나는 쓸쓸하게 웃었다. 태주는 내 손을 바라봤다. 거친 손이었다. 일하느라 거칠어진 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도 고생하셨을 거예요. 혼자 사시면서. 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걸 다 혼자 해야 하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익숙하다고 덜 외로운 건 아니더군요. 태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익숙해져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선생님,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만나고 싶죠. 하지만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58세 남자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선생님 충분히 매력적이세요. 내 말에 태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매력적이라니요? 네, 진짜예요. 단정하시고 품이 있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태주는 얼굴이 빨개졌다. 학부모님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오해할 것 같은데요. 오해요? 무슨 오해인데요? 아니 그냥. 태주는 말을 흐렸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무슨 오해인지. 선생님,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선생님 좋아요. 내 고백에 태주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나를 바라봤다. 뭐라고요? 선생님 좋아요. 처음 상담 왔을 때부터 좋았어요. 학부모님 그런 말씀은. 왜요? 안 되나요? 55세 여자가 58세 남자 좋아하면 안 돼요. 내 질문에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당황한 표정이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직설적이었나 봐요. 아니에요. 그냥 놀라서. 놀라셨다니 다행이에요. 기분 나쁘지 않으시다는 거죠? 기분 나쁘다니요. 오히려 기쁩니다. 태준의 고백에 나는 심장이 뛰었다.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사실 저도 학부모님이 좋았습니다. 진짜예요? 네, 상담 오실 때마다 기다려졌어요. 어떤 옷을 입고 오실지,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태준의 고백에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 사람도 나를 봤구나. 선생님 저도요. 상담 올 때마다 떨렸어요.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학부모님 목소리만 들어도 설렜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고백이 오갔고 감정이 확인됐다.
학부모님, 하지만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왜요? 저는 담임이고 학부모님은 학부모시잖아요. 이건 윤리적으로. 윤리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둘 다 성인이고 자유로운 몸인데. 그래도 학교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태준은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태준의 손을 잡았다. 태준은 놀라서 나를 바라봤다. 학부모님. 선생님, 오늘 밤만이라도 담임과 학부모 말고 그냥 태준 씨와 가연으로 있으면 안 될까요? 내 제안에 태준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가연 씨. 네, 태준 씨.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관계가 달라졌다. 담임과 학부모가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연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저도요, 태준 씨. 이러다가 선을 넘을 것 같습니다. 넘으면 어때요? 내 말에 태준은 눈을 감았다. 가연 씨, 저는 30년 동안 한 번도 무리를 일으킨 적 없는 교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부모님과 태준 씨, 오늘 밤은 교사 말고 그냥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외로운 58세 남자요. 가연 씨.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꽉 쥐었다. 저도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10년 동안 누군가 이렇게 제 손을 잡아준 적이 없었어요. 저도요. 3년 동안 누구도 제 손 잡아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손을 맞잡은 채 서로를 바라봤다. 교무실의 형광등이 우리를 비췄다. 55세 여자와 58세 남자의 떨림이 느껴졌다. 가연 씨, 교무실은 좀 그렇습니다. 상담실로 옮길까요? 네, 좋아요. 우리는 일어나 상담실로 향했다. 손은 여전히 잡고 있었다. 복도를 걸으며 태준이 말했다. 가연 씨,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후회요? 뭐요? 오늘 밤을요. 저와 함께 있는 걸요. 후회 안 해요. 오히려 기뻐요. 내 대답에 태준은 내 손을 더 꽉 쥐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교무실보다 더 좁고 아늑했다. 태준이 문을 닫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둘만의 공간이 됐다. 가연 씨, 앉으세요. 네. 나는 소파에 앉았다. 태준도 내 옆에 앉았다.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가연 씨. 네? 제가 지금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인데요? 가연 씨를 안고 싶다는 생각이요. 태준의 고백에 나는 숨이 막혔다. 하지만 싫지 않았다. 오히려 원했다. 그럼 안으세요. 정말입니까? 네, 정말이에요. 태준은 조심스럽게 나를 안았다. 나도 태준을 안았다. 58세 남자의 품은 따뜻했다. 너무 따뜻했다. 가연 씨, 따뜻하네요. 태준 씨도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다. 외로웠던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가연 씨, 이러다가 정말 선을 넘을 것 같습니다. 넘어도 괜찮아요, 태준 씨. 하지만 오늘 밤만이라도 우리 솔직해져요. 외롭다고 누군가 필요하다고. 내 말에 태준은 나를 더 꽉 안았다. 나도 태준을 더 세게 껴안았다.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상담실을 채웠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오직 서로의 심장 소리만 들렸다. 태준 씨, 비 오네요. 나는 태준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다.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그러네요. 우산 가져오셨습니까? 아니요, 급하게 나와서. 그럼 제 우산 쓰고 가세요. 태준 씨는요? 저는 괜찮습니다. 차가 있으니까. 태준의 배려에 나는 고마웠다. 하지만 동시에 아쉬웠다. 집에 가기 싫었다. 태준 씨, 조금만 더 있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저도 가연 씨와 더 있고 싶습니다. 태준의 고백에 나는 미소 지었다. 우리는 다시 안았다. 소파에 앉은 채로. 가연 씨, 편하세요? 네, 편해요. 태준 씨 품이 편해요. 저도 편합니다. 가연 씨 품이. 우리는 서로를 느꼈다. 55세 여자의 떨림과 58세 남자의 온기가 섞였다.
태준 씨 아내분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아내요? 네,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해요. 태준은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저를 잘 챙겨줬죠. 사랑하셨어요. 사랑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함으로 변했어요. 그랬군요. 가연 씨 남편은 어땠습니까? 최악이었어요. 바람 피우고 거짓말하고. 결혼 생활 내내 불행했어요. 힘드셨겠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이혼하고 나니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내 말에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아내 죽고 나서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프지만 동시에 홀가분하더군요. 그 감정 이해해요.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나눴다. 아픈 과거였지만 공유하니 덜 아팠다. 가연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 가연 씨한테 끌리고 있습니다. 담임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요. 태준의 고백에 나는 가슴이 뛰었다. 저도요, 태준 씨. 저도 태준 씨한테 끌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도요. 멈추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눈빛으로 대화했다. 말은 필요 없었다. 가연 씨. 네? 제가 가연 씨 손 잡아도 될까요? 이미 잡고 계시잖아요. 아니, 진짜로요. 연인처럼요. 태준의 말에 나는 손을 내밀었다. 태준은 내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하네요. 태준 씨 손도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있었다. 55세 여자의 손과 58세 남자의 손.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서로에겐 완벽했다. 가연 씨, 제 마음 받아주시겠습니까? 무슨 마음인데요? 가연 씨를 좋아하는 마음이요. 태준의 고백에 나는 눈물이 났다. 받을게요. 저도 태준 씨 좋아하는 마음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가연 씨. 태준은 내 손에 키스했다. 부드럽게.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태준 씨. 네? 키스해 주실 수 있어요? 내 부탁에 태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키스요? 네, 하고 싶어요. 가연 씨, 하지만 우리. 오늘 밤만이라도 우리 솔직해져요. 원하는 거 하면서요. 내 말에 태준은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가연 씨가 원하신다면. 태준은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얼굴이 가까워졌다. 숨소리가 섞였다. 가연 씨, 눈 감으세요. 네. 나는 눈을 감았다. 태준의 입술이 내 이마에 닿았다. 부드러운 키스였다. 가연 씨, 아름답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나이 든 여자인데. 아니에요. 제 눈엔 가장 아름다운 여자예요. 태준의 말에 나는 울컥했다. 55년을 살면서 누군가 나를 아름답다고 한 적이 있었던가. 태준 씨, 고마워요. 천만에요. 사실이니까요. 태준은 다시 내 이마에 키스했다. 그리고 뺨에, 코에. 하지만 입술에는 닿지 않았다. 태준 씨 입술은요? 아직은 안 됩니다. 왜요? 그건 진짜 선을 넘는 거니까요. 태준의 말에 나는 아쉬웠지만 이해했다. 태준도 조심하고 있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 가연 씨. 우리는 다시 안았다. 키스는 못했지만 충분히 가까웠다. 가연 씨, 밖에 비 많이 오네요. 그러네요. 언제 그칠까요?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올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 더 있어야겠네요. 내 말에 태준은 웃었다. 네, 비 그칠 때까지요. 우리는 핑계를 만들었다. 비 때문에 못 간다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다. 서로와 헤어지기 싫었다. 태준 씨, 피곤하시면 잠깐 주무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가연 씨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도요. 우리는 계속 대화했다. 인생 이야기, 꿈 이야기, 후회 이야기. 모든 걸 나눴다. 가연 씨,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행복하고 싶어요. 그게 다예요. 저도요.
누군가와 함께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 누군가가 저면 안 될까요? 내 질문에 태주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가연 씨 진심입니까? 네, 진심이에요. 태준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저도입니다. 가연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는 미래를 약속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벌써 함께를 꿈꿨다. 태준 씨, 우리 천천히 가요. 급하지 않게요. 네, 천천히 가죠. 하지만 확실하게요. 네, 확실하게요. 우리는 손을 꽉 잡았다. 약속의 손길이었다. 밤은 더 깊어갔고 비는 계속 내렸다. 하지만 상담실 안은 따뜻했다. 55세 여자와 58세 남자의 온기로. 가연 씨 눈물 흘리시네요.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나는 과거 이야기를 하다가 또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이혼 후 혼자 수진이를 키우며 겪었던 힘든 순간들이 떠올랐다. 죄송해요. 자꾸 우네요. 괜찮습니다. 우세요. 참지 마시고. 태주는 휴지를 꺼내 내게 건넸다. 나는 휴지로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제가 닦아드릴까요? 네. 태준은 휴지로 내 눈가를 조심스럽게 닦아줬다. 그 순간 태준의 손등이 내 뺨에 스쳤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전기가 통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가연 씨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태준의 손길 하나에 온몸이 떨렸다. 55년을 살면서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다. 태준도 느낀 것 같았다. 손을 떼지 못하고 내 뺨에 그대로 두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으로 모든 걸 말했다. 태준 씨. 네? 손 따뜻해요. 가연 씨 뺨도 따뜻합니다. 태준은 천천히 엄지손가락으로 내 뺨을 쓰다듬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나는 눈을 감았다. 그 감촉에 집중했다. 가연 씨, 제가 지금 선을 넘고 있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멈추지 말아주세요. 내 속삭임에 태준의 손이 내 목덜미로 내려갔다. 살짝, 아주 살짝. 하지만 그 가벼운 손길에 나는 온몸이 반응했다. 가연 씨 떨리시네요. 네, 떨려요. 저도 떨립니다. 태준의 고백에 나는 눈을 떴다. 태준의 손도 정말 떨리고 있었다. 58세 남자의 떨림이 내 피부로 전해졌다. 태준 씨 무서워요. 뭐가 무섭습니까? 이 감정이요. 너무 강렬해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저도 무섭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라서요. 태준은 손을 내 어깨로 옮겼다. 그리고 천천히 내 등을 쓰다듬기 시작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나는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부끄러웠지만 참을 수 없었다. 가연 씨,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하지만 좋아요. 저도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태준의 손길은 계속됐다. 어깨에서 팔로, 팔에서 손으로. 마침내 우리 손이 다시 맞잡혔다. 가연 씨, 손 좀 봐도 될까요? 네. 태준은 내 손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다. 일하느라 거칠어진 55세 여자의 손. 가연 씨 손 이야기가 많네요. 부끄러워요. 너무 거칠어서. 아니에요. 아름다워요. 이 손으로 딸을 키우셨잖아요. 태준은 내 손에 키스했다. 손등에 손가락 하나하나에. 나는 눈물이 났다. 태준 씨,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나는 태준의 손을 잡아 내 뺨에 갖다 댔다. 태준의 손바닥이 내 뺨을 감쌌다. 태준 씨 손 부드러워요. 가연 씨 뺨이 더 부드럽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만졌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55세 여자와 58세 남자의 손길이 상담실을 채웠다. 가연 씨, 제가 가연 씨를 안아도 될까요? 제대로요. 네, 안아주세요. 태준은 나를 끌어당겨 꽉 안았다. 이번엔 조심스럽지 않았다.
진심으로 간절하게 안았다. 가연 씨 따뜻합니다. 태준 씨도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다. 태준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내 심장도 똑같이 뛰었다. 태준 씨. 네? 이거 꿈 아니죠? 꿈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다행이에요.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도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준은 내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했다. 부드럽게 리듬 있게. 나는 태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태준 씨 냄새 좋아요. 가연 씨 머리카락도 좋은 냄새 나네요. 샴푸 냄새예요. 아니에요. 가연 씨 냄새예요. 우리는 서로의 냄새를 맡았다. 55세 여자의 냄새와 58세 남자의 냄새. 익숙하지 않았지만 편안했다. 가연 씨, 손 좀 올려주시겠어요? 어디에요? 제 가슴에요. 심장 뛰는 거 느껴보세요. 나는 떨리는 손을 태준의 가슴에 올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쿵쾅쿵쾅. 빨리 뛰네요. 가연 씨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뛰어요. 저도 그래요. 태준 씨 때문에 심장이 미칠 것 같아요. 태준은 내 손을 자신의 가슴에 꽉 눌렀다. 심장 박동이 더 생생하게 느껴졌다. 가연 씨, 저희 심장이 같은 리듬으로 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웃었다. 그리고 더욱 꽉 안았다. 태준 씨, 이러다가 정말 선 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무서워요? 무섭죠. 하지만 동시에 설레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봤다. 가까워졌다. 얼굴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까지. 가연 씨. 네. 제가 지금 아주 위험한 곳까지 왔습니다. 저도요. 우리의 숨소리가 섞였다. 입술이 가까워졌다. 하지만 태준이 멈췄다. 안 됩니다. 아직은. 왜요? 한 번 넘으면 돌이킬 수 없어요. 태준은 내게서 조금 떨어졌다. 나는 아쉬웠지만 이해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 가연 씨. 하지만 우리는 손을 놓지 않았다. 계속 맞잡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가연 씨, 손 정말 따뜻하네요. 태준 씨 손도요. 계속 잡고 있고 싶어요. 그럼 계속 잡고 계세요. 네. 우리는 손을 잡은 채 소파에 기댔다. 피곤이 몰려왔지만 잠들고 싶지 않았다. 가연 씨, 오늘 밤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태준 씨.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했어요. 저도요. 10년 아니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손은 여전히 맞잡고 있었다. 떨림은 계속됐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다. 가연 씨,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새벽 2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태준은 갑자기 내 손을 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황한 표정이었다. 왜 그러세요, 태준 씨?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태준 씨, 무슨 일 있어요? 가연 씨, 저는 교사입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무리를 일으킨 적 없는 교사예요. 그런데 지금 학부모님과 이러고 있다니.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게 느껴졌다. 태준 씨, 우리 뭐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대화하고 서로 위로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가연 씨를 학부모가 아니라 여자로 보고 있어요. 이건 명백히 선을 넘는 겁니다. 태준은 책상에 손을 짚으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일어나서 태준에게 다가갔다. 태준 씨, 저를 봐주세요. 가연 씨, 저를 보라고요.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태준 씨, 우리 뭐가 잘못됐어요? 두 성인이 서로 좋아하는데. 하지만 가연 씨는 제 학생의 어머니고 저는 담임입니다. 이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윤리요? 태준 씨, 우리 사람이에요. 외롭고 누군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내 말에 태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러다가 선을 넘으면 저는 학교에서 끝입니다. 30년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럼 저는요? 제 마음은 어떡하고요? 가연 씨, 태준 씨도 느끼잖아요. 우리 둘 사이에 이 공기, 이 떨림. 나는 태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태준은 뒤로 물러섰다. 가연 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왜요? 무서워요? 무섭죠. 가연 씨한테 완전히 빠질까 봐 무서워요. 태준의 솔직한 고백에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저는 이미 빠졌어요. 태준 씨한테. 가연 씨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정말 참기 힘듭니다. 그럼 참지 마세요. 나는 태준의 손을 잡았다. 태준은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손을 꽉 쥐었다. 가연 씨, 제가 만약 선을 넘으면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후회 안 해요. 학교에 소문나면요. 상관없어요. 가연 씨 딸이 알면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수진이, 내 딸. 딸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수진이는 이해해 줄 거예요. 엄마도 행복할 자격 있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이에요. 수진이는 저보다 성숙한 아이예요. 태주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가연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럼 무너지세요. 제리요. 하지만 그러면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키고 싶지 않아요. 내 말에 태주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끌어당겼다. 가연 씨, 제가 지금 아주 위험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결정이요? 가연 씨를 안고 키스하고 사랑하는 거요. 태준의 고백에 나는 숨이 막혔다. 하지만 싫지 않았다. 오히려 원했다. 그럼 하세요. 저도 원해요. 정말입니까? 네, 정말이에요. 태준은 나를 꽉 안았다. 이번엔 주저함이 없었다. 진심으로 간절하게 안았다. 가연 씨,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요, 태준 씨. 너무 좋아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다. 태준의 품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가연 씨,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요? 후회하지 말아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약속할게요. 절대 후회 안 해요. 고맙습니다. 태준은 내 머리에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다. 가연 씨, 제가 가연 씨한테 키스해도 될까요? 진짜로요. 네, 해주세요. 태준은 천천히 내 얼굴을 들어 올렸다. 두 손으로 내 뺨을 감쌌다. 가연 씨, 아름답습니다. 거짓말. 진심입니다. 제 눈엔 가장 아름다운 여자예요. 태준은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얼굴이 가까워졌다. 숨소리가 섞였다. 가연 씨, 눈 감으세요. 네. 나는 눈을 감았다. 태준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키스는 짧았다. 하지만 깊었다. 55세 여자와 58세 남자의 첫 키스였다. 가연 씨, 태준 씨.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다시 키스했다. 이번엔 더 길게 더 깊게. 나는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태준도 나를 더 꽉 안았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봤다. 가연 씨,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습니다. 저도요. 꿈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태준은 다시 나를 안았다. 가연 씨, 제가 방금 30년 교사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후회해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행복해요. 다행이에요. 우리는 웃으며 서로를 안았다. 하지만 태준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다. 가연 씨, 그래도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알아요. 학교에 알려지면 안 돼요. 수진이 졸업할 때까지는요. 네,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고맙습니다. 태준은 내 이마에 키스했다. 가연 씨, 오늘 밤이 끝나도 우리 관계는 계속되는 거죠?
당연하죠. 저는 태준 씨 놓을 생각 없어요. 저도요. 가연 씨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약속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하기로. 이러다가 선 넘습니다. 그러면 저는 학교에서 끝입니다. 키스 후 태준은 다시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다. 태준 씨 괜찮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우리 키스했을 뿐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가연 씨는 제 학생의 어머니예요. 그런 분과 키스를 했다는 게.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태준 옆에 앉았다. 태준 씨, 저를 봐요. 가연 씨. 제가 뭐예요? 학부모예요? 아니면 여자예요? 둘 다입니다. 그럼 오늘 밤만이라도 학부모가 아니라 그냥 여자로 봐주면 안 될까요? 내 말에 태준은 나를 바라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여자로요? 네. 윤가현이라는 한 여자로요. 55세의 외로운 여자로요. 가연 씨. 저도 태준 씨를 교사가 아니라 한 남자로 보고 싶어요. 58세의 외로운 남자로요. 태준은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만은 그냥 태준과 가연으로 있죠. 고마워요, 태준 씨. 나는 태준의 손을 잡았다. 태준도 내 손을 꽉 쥐었다. 가연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뭐가요? 30년 동안 쌓아온 교사로서의 자존심이요. 가연 씨 앞에서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게 나쁜 건가요?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해방되는 느낌이에요. 태준의 고백에 나는 미소 지었다. 저도 그래요. 3년 동안 쌓아온 강한 엄마의 모습이 태준 씨 앞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그게 진짜 가연 씨겠죠. 네, 진짜 저예요. 약하고 외롭고 누군가 필요한 여자요. 태준은 나를 안았다. 가연 씨, 이제 제 앞에서는 강한 척하지 마세요. 약해도 돼요. 고마워요, 태준 씨. 저도 가연 씨 앞에서는 완벽한 척하지 않을게요. 네, 그러세요. 우리는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다. 가식 없이 솔직하게. 가연 씨,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가연 씨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어요. 정말요? 네. 3월 첫 상담 때 가연 씨가 들어오시는 걸 보고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요. 태준 씨 목소리 들었을 때 떨렸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그 후로 상담 때마다 기다렸어요. 저도 상담 핑계로 자주 왔어요. 태준 씨 보고 싶어서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고백했다. 숨겨왔던 감정들을. 가연 씨, 저는 가연 씨 웃는 모습이 제일 좋아요. 제가 언제 웃었어요? 수진이 이야기할 때요. 딸 자랑하실 때 눈이 초롱초롱해지시더라고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정말 예뻤어요. 태준의 말에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태준 씨, 저는 태준 씨 설명하실 때가 좋아요. 설명할 때요. 네. 진지하게 설명하시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계속 듣고 싶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가연 씨가 저를 자꾸 쳐다보셨던 거예요. 네, 들켰네요. 우리는 웃었다. 그리고 더욱 가까워졌다. 가연 씨, 제가 가연 씨한테 또 키스해도 될까요? 네, 해주세요. 태준은 다시 나를 끌어당겨 키스했다. 이번엔 더 자연스러웠다. 서툴지 않았다. 나는 태준의 키스에 응답했다. 55년을 살면서 이렇게 간절한 키스는 처음이었다. 가연 씨 달아요. 네? 입술이요. 달아요. 무슨 소리예요? 진짜예요. 꿀 같아요. 태준의 말에 나는 웃었다. 그리고 다시 키스했다. 얼마나 키스했을까? 우리는 숨이 가빠져서 떨어졌다. 태준 씨 어지러워요. 저도요. 가연 씨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요. 좋아서 그래요.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소파에 기댔다. 가연 씨, 시간이 너무 빨라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넘어 있었다. 정말 빠르네요.
가연 씨, 집에 안 가셔도 돼요. 괜찮아요. 수진이한테 문자 보냈어요. 늦을 거라고. 그렇군요. 태준 씨는요? 피곤하시지 않아요? 피곤하지만 잠자기 싫어요. 가연 씨와 더 있고 싶어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조용히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편안했다. 가연 씨. 네? 제가 교사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럼 가연 씨와 떳떳하게 만날 수 있잖아요. 태준의 말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태준도 고민하고 있었구나. 태준 씨, 우리 조심하면 돼요. 수진이 졸업할 때까지만요. 그게 6개월 남았네요. 6개월이면 금방이에요. 그동안 참을 수 있을까요? 참아야죠. 우리 미래를 위해서요. 내 말에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참을게요. 가연 씨를 위해서요. 고마워요, 태준 씨. 우리는 다시 키스했다. 약속의 키스였다. 가연 씨, 비 좀 보세요. 더 세게 내리네요. 새벽 3시 반 태준이 창가로 다가가며 말했다. 나도 따라갔다. 창밖은 빗줄기로 가득했다. 정말 많이 오네요. 네. 오늘 밤은 계속 올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빗소리를 들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상담실을 채웠다. 태준 씨, 빗소리 좋아해요? 좋아요.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저도요. 외롭긴 하지만요. 외로워요? 네. 비 오는 날은 유독 외로워요. 내 말에 태준이 내 손을 잡았다. 이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있으니까요. 고마워요, 태준 씨. 태준은 나를 뒤에서 안았다. 내 허리에 팔을 감았다. 나는 태준의 품에 몸을 맡겼다. 따뜻하네요. 가연 씨도요. 우리는 그렇게 빗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다. 태준의 체온이 내 등으로 전해졌다. 가연 씨, 제가 가연 씨 목에 입 맞춰도 될까요? 네. 태준은 내 목덜미에 입술을 댔다. 부드럽게 키스했다.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간지러워요? 아니요, 좋아요. 태준은 계속 내 목에 키스했다. 목덜미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귀 뒤로. 태준 씨, 정말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이러다가 정말 못 참을 것 같아서요. 내 말에 태준이 키스를 멈췄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나갔나요? 아니요.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위험했어요. 나는 돌아서서 태준을 마주봤다. 태준의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다. 가연 씨, 저도 참기 힘듭니다. 저도요. 하지만 참아야죠. 완전히 넘으면 안 되니까요. 네, 알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창밖에 빗소리만 들렸다. 태준 씨, 우리 언제까지 참아야 해요? 수진이가 졸업할 때까지요. 6개월. 참을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야죠. 태준은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가연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참아요. 고마워요. 우리는 다시 안았다. 하지만 이번엔 조심스러웠다.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가연 씨, 앉을까요? 서 있으면 피곤하실 텐데요. 네, 좋아요. 우리는 창가 소파에 앉았다. 나란히. 태준 씨, 손 잡아도 돼요? 당연하죠. 우리는 손을 잡았다. 그리고 빗소리를 들었다. 가연 씨, 평화롭네요. 네, 정말 평화로워요. 이런 밤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태준은 내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했다. 여기 기대세요. 편하게요. 고마워요. 나는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편안했다. 태준 씨, 냄새 좋아요. 가연 씨도요. 우리는 서로의 냄새를 맡으며 평화를 느꼈다. 가연 씨, 졸리세요? 조금요. 태준 씨는요? 저도 조금요. 그럼 잠깐 눈 붙일까요? 좋아요.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눈을 감았다.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제가 먼저 다가가면 학부모님은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새벽 4시쯤 우리는 깨어났다. 30분 정도 잠들었던 것 같았다. 태준이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후회 안 해요. 자신 있어요. 정말입니까? 네, 정말이에요. 태준은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가연 씨, 제가 지금 가연 씨한테 키스하려고 합니다. 진짜로요? 네.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안 해요. 태준은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숨소리가 섞였다. 입술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까지 왔다. 가연 씨 눈 감으세요.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태준의 숨결이 느껴졌다. 입술이 가까워졌다. 하지만 태준은 멈췄다. 입술이 닿기 직전에 안 돼. 태준 씨? 나는 눈을 떴다. 태준은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왜 그러세요? 가연 씨, 제가 지금 키스하면 정말 선을 넘는 겁니다. 알아요. 그러면 돌이킬 수 없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태준은 나에게서 조금 떨어졌다. 가연 씨, 우리 조금 더 생각해봐요. 뭐요? 우리 관계를요. 이게 정말 맞는 건지요. 태준의 말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태준 씨 후회하세요? 후회가 아니에요.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요? 네. 가연 씨를 위해서요. 태준은 내 손을 잡았다. 가연 씨, 제가 가연 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싶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관계가 들키면 가연 씨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학교에서 마을에서. 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 있어요. 가연 씨가 손가락질 받는 걸 원치 않아요. 태준의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이 사람은 나를 진짜 걱정하고 있었구나. 태준 씨 고마워요. 천만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태준은 내 눈물을 닦아줬다. 가연 씨 울지 마세요. 감동해서 그래요. 감동요? 네. 누군가 저를 이렇게 걱정해 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내 말에 태준은 나를 안았다. 가연 씨, 제가 항상 걱정해 줄게요. 지켜줄게요. 고마워요, 태준 씨.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다.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당신 딸에게 부끄러운 어른이고 싶진 않아서요. 태준은 나를 아는 채 속삭였다. 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태준 씨. 가연 씨, 저는 교사입니다. 학생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학부모님과 관계를 가진다면 그건 옳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죠.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모든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태준의 말이 맞았다. 나는 그걸 알았다. 그럼 우리 어떡해요? 기다려요. 수진이가 졸업할 때까지요. 6개월. 네. 6개월 후면 저는 더 이상 수진이 담임이 아니에요. 그때 가서 당당하게 만나요. 태준의 제안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 가연 씨. 태준은 내 이마에 키스했다. 입술이 아니라 이마에. 가연 씨, 이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알아요.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아쉬웠지만 이해했다. 태준 씨, 그럼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요? 만나지 말아요. 네? 상담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외로울 텐데요. 외로워도 참아야죠. 가연 씨를 위해서요. 태준의 단호함에 나는 울었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생각하고 있었다. 태준 씨, 저 참을 수 있을까요? 참아야죠. 우리 미래를 위해서요. 네. 가연 씨, 6개월 후에 제가 정식으로 가연 씨한테 고백할게요. 정식으로요? 네. 꽃다발 들고 무릎 꿇고 프러포즈처럼요. 태준의 말에 나는 웃었다. 기대할게요. 네, 기대하세요. 우리는 약속했다. 6개월 후를. 10장. 떠나는 발걸음, 남겨진 떨림.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하지만 저는 잊지 않을 겁니다. 새벽 5시 비가 그쳤다. 우리는 학교를 나설 시간이었다. 가연 씨, 조심히 가세요.
태준 씨도요. 우리는 복도를 함께 걸었다. 말은 없었지만 손은 잡고 있었다. 태준 씨 정말 6개월 안 만나요? 네, 참아야 해요. 하지만 가연 씨 우리를 위해서예요. 태준은 내 손을 꽉 쥐었다. 정문 앞에 도착했다. 이제 헤어져야 했다. 가연 씨. 네? 오늘 밤 고마웠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요, 태준 씨. 우리는 마지막으로 안았다. 가연 씨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태준 씨. 우리는 헤어졌다. 각자의 길로. 하지만 우리 마음은 이미 시작되었다. 아직 완전히 넘지 않은 선에서 멈췄지만 6개월 후를 기다리며